토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진행 맡은 대전 충남 대과의 조소이고요. 여기 누가 연구원에서 총무 네, 가장 늦게 식사하셨어요. 목사님이 네. 신학 토의는 제가 잘하는데 이거 뭐 간호학 관련된 토의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그냥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준비한 것 자체가 이 누가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누가가 한층 더 성숙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연구원의 멤버 한 명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는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발표 시간이 짧아가지고 들으면서 감동도 많이 받으시고 또 궁금한 점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지 또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발제하신 분들한테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들 관련해서 본인의 또 의견이나 또는 본인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제 딱 정해가지고 이제 문제 진단부터 해보시나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할 것 같고요. 편하게 오늘 들으신 내용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시고 답하시고 그리고 또 본인 의견들 얘기해 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9시로 지금 토의 시간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들을 봐서 시간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회장님이 가장 먼저 써요. 네. 마지막에 하신 그 멘트가 여운에 남는데요. 병원에서 받는 프레셔도 엄청 크고 그걸 잘 극복하셨는데 시대기 프레셔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시대기 프레셔와 큰 살을 한 개만 좀 들어보고 싶은.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무서워서 결혼을 안 하게 될까봐. 그것도 견딜만한 며칠이 좀 있으면 견딜만하다. 견딜만한 그런 그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해주세요. 시댁이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시댁이다. 제가 이제 결혼을 3년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1년 후에 미국 유학 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림 새로 하는 거 그런 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어느 누구와도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바램망상이 있었거든요. 막상 살아보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강박적 인격장애 쪽에 해당하시는 분이었고 저는 지저분의 극과 극이 만난 거 스펙트럼이. 그래서 시어머니는 하루에 2번씩 대청소를 하시는데 저한테 너는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 너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설거지를 했는데 검사를 하세요. 이거 다시 해라. 좀 미끌거린다. 이런 것부터 이건 아주 경미한 거고요. 그 후에 이제 포원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한 20년 차거든. 결혼 20년 차인데 한 15년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결혼 10년 차 때 극복을 좀 했는데 제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고 그 전까지는 제가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감정을 이제 억압을 하고 예스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저 결혼 10년 차 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구나. 사실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폭언을 하시면 제가 나전달법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어머니가 막 화내시면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울면서 맨날 싸웠어요. 이게 1년 동안 그렇게 싸웠는데 1년이 지나시면서 이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싸우는 주제는 집안 정리정돈과 청소였어요. 다 워낙 못하니까 어머니 포기하시고 어머니 방만 그러면 정리정돈 청소하시고 나머지 영역은 포기다.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이제 타협이 이루어졌죠.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죠. 그러셨을 거예요. 매년 저는 그 우리 최희정 질문. 이제 의사들도 이제 환자한테 뭐 수술을 했는데 의료사고가 난다거나 뭐 또 안 좋아질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회식을 한다거나 굉장히 뭐 이렇게 술을 마신다거나 약간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저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풀지는 않죠. 뭐 다들 홀리하게 기도를 하시거나 찬양을 들으시거나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근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 아까 이제 실제적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이제 뭐 의사하고 관계, 환자하고 관계, 위인 연차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면 그 스트레스를 어디 뭐 체육관에 가서 이렇게 뭐 돈 두드리든 아니면 그 동료 간호사들이랑 뭐 얘기를 하면서 뭐 뒷담화를 하면서 푸시는지 아니면 집에 어머니나 가족들한테 굳이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풀어내야지 안 그러면은 그게 쌓여서 못 버틸 거 아니에요. 어느 시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 떠나고 싶다, 뭐 이직하고 싶다, 뭐 다른 어떤 뭐 학교나 아니면 뭐 신평원이나 다른 행정하는 곳으로도 또 많이 이제 떠나는 것 같아요. 임상에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 환경이 우리나라 병원 구조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구조가 계속 굴러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환경은 바꿀 수가 없으면 내가 그 속에서 서바이벌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뭐 10년차 서바이벌도 대단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 여행을 같이 오시는 선생님이 뭐 고대 정년퇴임 하시는 그 간호과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한 30년을 정년하시고 이제 오시는데 어떻게 30년을 거기서 버티셨는지 보니까 성격은 굉장히 무던하시더라고요. 그냥 잘 참으시는 한학적 체질로 인내를 잘하는 분들이신데 한번 그럴 때 그런 스트레스 관리,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걸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운동이나 취미도 있겠고 신앙도 있겠지만은 조금 뭐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고 상황이 이해가 되면 화가 누그러질 수 있는데 제가 화나는 건 이해가 안 될 때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여유가 없어서 같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있는데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될 때가 있고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꿈들을 좀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시하게 되었던 제안들 중에 대부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들도 많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아까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84년도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CMF 안에 이렇게 계속 아내도 같이 누가하고 그래서 살아오고 있는데 약간 이제 제가 좀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너무 우리 누가들이 실제적으로도 착하지만 너무 이렇게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이 아까 우리 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사회적 어떤 뭐랄까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건 아닐까. 그걸 우리 CMF가 학생 시절에 안 가르쳐 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저는 좀 자주 해보게 돼요. 저도 이제 그 수련생활 할 때 제가 CMF 대표를 했는데 저희 초창기 학교라서 제 밑에 몇 년 후배가 이제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레지던트 할 때 CMF 대표였죠. 제가 이제 후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줬는데 수련 생활할 때는 제가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스탠다드한 것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제가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원칙대로 해야 되고 잘못하면 책망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잘못 배웠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볼 때 미숙했던 거라고 생각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뭐 얘기가 두서가 없이 긴데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실제로 필드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누가로서 사는 거잖아요. 그냥 학생 시절하고 누가의 삶이 있는데 이게 너무 학생 시절에 배웠던 거에서 필드에서의 괴리감을 너무 준 건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아까 얘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 때는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양은순 씨의 책을 텍스트북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했어요. 거기 보면 막 거의 진짜 뭐 근데 다 현실은 이제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시댁 갈등이 굉장히 컸는데 누가인데도 아마 제가 누가가 아니었으면 자기 이혼했을 거라고 이렇게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하여튼 질문의 요지는 캠퍼스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것과 실제로 삶에서 이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오류를 너무 여러 번 범하는 건 아닐까 하는 지점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이 술 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럼 죄책감에 빠지고 내가 술을 먹었나?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아주 심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게 혹시 있을지 그냥 잘했어요. 나 그런 거 말고 혹시라도 생각나는 게 있다면 교수님이 대답해 주시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항상 오른밤 때리며 왼밤 돌려대고 걷어달라고 속옷 벗어주고 참고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나한테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의존적 관계를 보이는 사람에게 경계 치는 일을 사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착한 며느리 되든 나쁜 며느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바꾸면서 경계 설정을 하면서 제가 건강해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참아야 되니까 내가 화가 나도 화난 거 표현하지 않았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항상 웃고 이제 즐거워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이제 우울한 상황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착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경계선과 관련된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고 그래서 경계를 치면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책임을 너무 심하게 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딱 경계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교회에서 잘 못 배웠고 그 노라고 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 책을 보고 제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필드에 나와서 뭐가 가장 현실과 좀 우리가 배웠던 괴리감이 있는지 오셨잖아요. 이게 필드에 나간 지 얼마 안 된 간호사한테 들으면 제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3, 4년 차 간호사인데 혹시 마이크를 잠깐 끄도 되지 않을까. 네, 한번 이쪽으로 잠깐 오시죠. 네, 여기 같이 주세요. 귀하게 일을 끝마치고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데이 끝나고서 이 3, 4년 차 간호사들이 지금 제일 많이 제일 이런 걸 힘든 느끼는 시기라서 제일 생생한 대답을 해주실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비 마이크를 한번 임시학 간사한테 잘못 배웠다면서. 어떤 때 배워봤더니 왜 아니야 알고 보니 이게 아니었는데. 결혼을 시작해서 다시 좀 기다리느냐 뭐 이런 거. 일단 이러려면 누가 나섰어? 저는 대전대학교 17 졸업했고요. 지금 당국대학교 중환자실 간호사 3년차로 일하고 있고요. 사실 통계 이거를 문자로 살짝 받았었을 때 이렇게 하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1, 2년 차 때는 정말 정신없이 일을 했고 그 학생 때는 이제 주일날 예배 성수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상교들을 하면서 예배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고 오히려 이제 쉬는 날이 되면 집에서 쉬는 게 더 편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도 안 나오고 그 모임에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 가다 보면 사실상 간호사로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고 누군가 이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일이 힘들어서요 뭐 어떤 게 힘들어서요 관계가 힘들어서요 하는데 저는 이직에 대한 첫 고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갈급했고 그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갈급했는데 이 그 통계가 너무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돼 있어서 아까도 통계가 너무 좋았다고 그 연구한 게 질문들이 너무 좋았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10년 동안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여기 선배들 분들 중에도 이렇게 같은 고민들을 하셨고 정말 그 영적 전투, 영적인 그 전투를 하셨던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제가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그런 전투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고 아까 그 유세현 선생님도 사실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그런 분이 계시다. 제가 당국대 나온 줄 알고 막 다 그런데 당국대 그 선생님 아니라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라고 그러면서 얘기 항상 듣고 싶어서 들었었는데 되게 그 환자를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되게 좋았고 너무 이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항상 지금도 되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전대 학교 나오면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학교 이제 제가 학생 때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졸업생으로서 학교에 가끔씩 이제 좀 많이 찾아가고 저도 이제 간호 아이들이 학생 때 후배들이 이제 다 간호사로 지금 한참 신규 간호사로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로서는 어떻게 공감을 해주고 위로가 되어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간호 누가들의 삶과 신앙이라는 주제가 너무 와닿아서 사실 오고 싶어서 오게 되었는데 이 주제에 너무 솔깃해서 이제 선생님 그때 오자고 한번 하셨어가지고 얘기도 하셔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고민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간호 누가들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제가 그래서 학생 수련회도 졸업하고 학생 수련회도 가보고 학사 수련회도 가보고 이번에 키르기즈스탄 의료선교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수민아 너를 떠나지 않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너 뒤에서 항상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이 자리에 항상 초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그 통계에서 재원의 마지막 부분에 누가에 대해 간호 누가들의 소모임이나 간호 누가 출신 간사가 있다면 간호 누가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생각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한 명 한 명의 역할들이 캠퍼스나 어떤 그 있는 자리에서 간호 누가들을 한 명 하나씩 이제 계속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이 되면서 내가 믿음의 선배를 보고 자라진 못했지만 그 믿음의 선배가 되어줘야겠다. 간호사 누가로서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사실 이런
양쪽 전투를 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저는 사실 제가 있는 병원에서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도전이 되었고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 마이크 주세요. 떨리네요. 저는 이제 사실 누가가 아니었어요. CMF 출신이 아니었고 이번에 이제 어떤 같이 근무를 하는 크리스찬이 동기 언니를 통해서 이 누가회에서 가는 키르기즈스탄을 소개를 받고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제가 믿어온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직장을 갔을 때 비교를 해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막상 일터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에서요. 생각해보면은 그런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되게 감정적인 접근이 많았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널 위해서 죽었어, 너가 힘든 거 발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배워왔는데 그렇게 버텨서 대학생이 됐고 막상 직장에 나갔는데 교회 안에서 자랐잖아요. 교회는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그런 말이나 상황들을 딱 겪었을 때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제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세상이 존재하지? 나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런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면 멘탈이 무너지죠. 그렇게 그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려면 정말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사실 부모님이 두 분 다 믿으시는 분이시고 이제 정말 그런 신앙을 정말 공부하시는 분이셔서 지지를 많이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엄마가 그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너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 이러면서 하면서 다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느끼기엔 학생 때부터 직장은 이런 곳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학생 때는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그 대학에 입시하는 데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간호 쪽은 입시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까 얘기는 했지만 저는 되게 못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강원도의 경동대라는 대학교를 나와서 지금 아주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간호사가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냥 오래 버티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병원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꾸진 대학을 나오고 뭐 졸업을 해가지고 뭐 안 좋은 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버틴 사람이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높은 병원에 가면 취업이 됩니다. 버텼기 때문에 막 취업이 돼서 그런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학 입시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요. 전 그래서 힘들어요. 저는 승민 형도 자주 만나는데 이런 게 아니면 물어볼 정말 항상 하고 싶었는데 왜 남자 간호사잖아요. 이게 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면 뭐 태움이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태움이냐 뭐 가르침이냐 하는데 남자 간호사들도 태움을 당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우리 여자 간호사를 태우는지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점점 남자 간호사들 비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우리 선배 의식하지 말고 너무 이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병원마다 좀 다른데 저희 병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남자 간호사로서 어느 병원에 면접 보러 갔을 때 했던 질문을 받은 게 있었는데 남자 간호사가 이제 일반 여자들에 비해서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네, 센스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부서별로 헬퍼를 조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헬퍼를 지금 온 곳도 이제 남자 간호사 동기들이 많이 그만둔 곳에 제가 일부러 갔어요. 그쪽에 이제 계속 남자 동기들이 그만두고 이제 그곳에 있는 분위기도 남자 간호사들은 일을 너무 못해, 너무 느려, 너무 분위기 파악을 못해, 너무 센스가 없어. 이런 사실 병원마다도 다른데 저희 병원은 조금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니까 이건 얘는 남자니까 못할 거야, 얘는 뭐니까 못할 거야, 얘는 크리스천이니까 뭐 이럴까 뭐 이런 선입견이 너무 싫어서 그걸 타파하고 싶어서 사실 그 부서에 그럼 제가 그냥 헬퍼로 가겠다고 픽스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픽스가 됐거든요. 헬퍼를 간 CS ICU를 지금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 남자 간호사에 대한 선입견은 항상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게 여자랑 물론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를 저는 선입견을 안 가지게 하려고 일반 그 사람들에게 매우 강조를 그러니까 제가 티는 안 내지만 뭐 저는 다르지 않다고 저도 사실 막 환자들은 사실 많이 착각을 해요. 의사 선생님인 줄 알고 뭐 남자 간호사에 대한 그런 게 노인분들은 없으니까 뭐 그런 착각도 많이 하시고 태움 남자들끼리는 사실 태움은 별로 없고 사실 여자분들이 많은 다수의 입장이고 제가 소수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선입견 그런 거에 많이 제가 깨나가야 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남자 힘을 뭐 써야 하는 부분들은 뭐 그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사실 좀 저 밑에로도 이제 남자 간호사 선배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좀 선입견을 갖고 보시는 선생님들이 아직 많이 계시거든요. 한데 또 저보고 항상 챙기라 그래요. 그런 남자 후배들 뭐 1구 지금 오신 신입 선생님 1구 신입 사번 선생님들인데 그런 애들 막 챙기고 계속 알려주라고 하면은 알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남자 간호사로서의 태움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거에 대한 선입견으로 오는 태움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는 남자니까 뭔가 일이 너무 느리고 너무 답답해. 약간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듣는 것 같고 실제도 그런가요? 개인차가 이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여기 와서 막 그런 말은 듣지는 않았지만 이제 좀 보면 살짝 답답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도 제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잘 알려주려고 하고 좀 남자 간호사 이제 남자 학생들이 이제 사실 막 19살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막 남자 간호사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제 남자 간호사가 하고 싶으면 하되 남자라고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오는 건 오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사실 병원에서 일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뭔가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병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 대할 때도 그냥 남자 간호사라고 말하면서 이상이라고 저도 잘 몰라요. 처방권이 없어요. 뒤통수에는 뭐 누워 있으면 의사님한테 뭐 태어나시고 싶으시다고 그냥 아시에 맨날 많아가지고 선망했어서 그런 게 의사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서 하고 남자 간호사로서 힘든 점은 다 간호사로서 힘든 점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병원마다도 남자 간호사가 있어서 분위기가 좋은 곳도 있고 이게 여자분들만 계신 곳에 남자 한두 명 있는 게 은근 또 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장점도 있고 이게 뭐 남자 간호사로서의 특별하게 태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멘탈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이크 없어도 돼요. 저기 세 분에게 하나씩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김인준 선생님한테 먼저 이거 처음에 질문 항목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질문 항목들을 준비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연구를 위해서는 제일 좋은 질문이 잘 준비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준비를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준비 과정을 해오셨는가 그거 하고 이번에 던졌던 질문 중에 이거는 진짜 내가 질문을 잘 만들었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 교수님한테는
지금 하신 이런 종류의 내용의 강의들을 학교에서 말고 우리 누가의 CMF 모임에서 하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앞으로 좀 계획이 되면은 이런 강의를 좀 하실, 또 여건이 되면 하실 수 있겠는지 그런 거 좀 질문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최 선생님한테는 아까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비전, 어떤 뭐 우리 누가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방향, 뭐 전체 간호계를 향한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는데,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어떤 동기라 그럴까? 또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좀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IRB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실 최수미 선생님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둘 다 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도 저는 울산이고 서울에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안 받고 이번에 빨리 하고 해치우자라는 사실 마음으로 좀 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도구를 좀 저희가 많이 손을 댄 부분들이 있어요. IRB를 낼 거였으면 아마 원작자의 도구를 그대로 썼거나 했을 텐데, 저희가 좀 신앙적인 부분과 좀 더 어울리는 방향으로 바꾸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뭐 소진, 특히 뭐 연구 원작자가 있는 도구는 소진, 소명, 네, 그 이지의도 이런 척도가 원래는 그 원작자가 정확하게 있고 문항수가 훨씬 많았는데, 좀 비슷한 문항은 좀 썼고 좀 주목되는 건 빼고 이래서 조금 바꾼 게 있고, 근데 나머지 신앙이나 누가회와 관련된 질문은 사실 그 선행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수민 선생님이랑 둘이 일단 얘기를 좀 해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고, 주변의 간호사들이나 뭐 친구 간호사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어떤지 한번 점검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사실 도구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저희의 입맛대로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 아주 좋은 연구용 도구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예, 말씀을 드리고, 가장 이 질문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는, 저희는 막 도구를 너무 여러 번 보고 이래가지고 약간 좀 무뎌진 감이 있어서 어떤 게 대답하시는지 제일 궁금해요. 네, 제일 이 질문이 가장 예 와닿았다 했던 부분인데, 그 이제 교회를 나가기 힘들다 그런 네. 그냥 상대방에게도 되게 네, 신앙 생활에 대해서 사실 묻는 도구가 없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 저희 간호가들한테 제일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맥락들에 대해서 짚어본 거라고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는 간호사들 모임 있을 때 이렇게 좀 초청받아서 뭐 한두 번 했던 것 같고요. 부르시면은 가능하면 하면 좋을 것 같고,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간사로 이제 하나님한테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연구년을 이제 어떻게 보내니까 다음 연구년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고 이어서 해외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내지 이제 고민했는데, 이제 그 간사하는 걸로 이제 연구년을 보내면 되겠구나. 회장님하고 이사장님 인터뷰하시면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데 다음 차가 5년 고2가 돼요. 땡겨서 가시고. 땡겨서 갈 수가 없는 게, 제가 학과정을 해야 돼가지고 그게 딱 맞물려서 3년에 한 번씩 갈 수도 있거든요. 큰 소득이네요. 네. 문서하고 예정 장소라고. 저는 그냥 삶에서 환자들한테 듣는 얘기, 아니면 실제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건들
이 소진, 태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도 하시고. 네? 저 글쎄요, 뭐 번아웃 제가 딱히 할 말은 지금 생각나는 거 없는데 제가 코멘트랑 질문이 먼저 있어가지고 네. 하면서 네.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2, 3차 병원에서 근무할 때가 이게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로 개인 병원 취직하는 경우는 좀 덜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라는 일종의 애매한 그러니까 수련이라는 어떤 디펜스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의 그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간호사에게는 바로 그냥 던져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보면 이게 그 초기 이게 한 3년 정도, 그다음에 47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그 트레이닝 밟을 때 보이는 것과 지나고 나서 보이는 게 또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초 1, 2, 3년 차 때 이때는 통상적으로 이런 시기고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게 보일 거다.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자전거 탈 때는 어떻게 하면 안 쓰러질까 하지만 조금만 잘하면 이제 주위의 풍경도 보고 다 볼 수 있듯이 네가 이 시기가 이럴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떨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상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다 어려워 이렇게 끝나버리면 나도 그랬어 라고 끝나버리면 되게 공감을 덜 느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교육이라고 할까 예측할 수 있는 통상적인 뭐 생애 주기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태움은 저도 이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저도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 세계를 보면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태움이 문제다라는 거를 계속 공론화시켜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사회 전반에서 인식하고 내가 화를 못 참아서 뭐 폭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또 따돌림을 하지만 이게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 자체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인데 그거를 계속 공론화시키고 일종의 문화적인 어떤 방향을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사수한테 이렇게 배울 때 우리가 보통은 제가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전문적인 스킬이나 이런 것만을 배우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이 사수에게 배울 때는 이런 항목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체계화 시켜 놓으면 기술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응대 부분도 뭐 환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일종의 항목별로 좀 해놓으면 이게 내가 단순하게 갇혀져 있는 이 관계에서 도제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자체가 이게 태움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표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저 질문은 누가회가 아까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누가회가 어떤 좀 역할을 해주면 좋을지 아니면 내가 누가회의 그러니까 누가로서 누가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좀 서포트를 해주고 지지해주면 좋을지 좀 의견이 있으시면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병원마다 프리셉터 매뉴얼이 있나요? 있어요. 그거 하고 업무 매뉴얼은 진짜 잘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이 친구가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돼서 그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키우는 거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을 병원 현장에서는 너무 어려운데 저는 그거를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그런 노하우는 사실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저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걸 끌어줄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더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과 상담적으로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비학교 이런 거 하면 좀 네,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제안하고 싶은 게 뭐 각 병원마다 이제 사실은 뭐 간호사든가 아니면 의사들도 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하는데 누가의 차원에서 이렇게 간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인턴 들어가는 의치한 것들 같이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 하면 어떨까. 그래서 뭐 병원은 뭐 실무적인 일을 하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저는 사실은 이번 연구에서 이지구도가 이제 소진과 관계가 있고, 근데 그걸 확실히 떨어뜨리는 팩터로서는 이제 소명이 높을수록 다 그걸 중화시키는 팩터로서 소명이 나타나는데 여기 영향을 준 게 그 주의 예배라는 일종의 하나의 신앙의 표현으로서 이 신앙이 분명히 작용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 뭐 단지 그냥 주의 예배가 아니라 뭐 내가 어떤 식으로든 신앙을 생각을 한다는 그 신앙이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치한과 간호가 같이 해야지.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간호가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의치한들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이런 걸로 알아야지만 사실은 이제 그 누가들이 그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또 새롭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다 의사는 의치 다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사실 누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같이 해서 여기부터 하나의 어떤 그런 서로의 전문 영역들을 정말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렇게 상하가 아니라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정말 나의 파트너십이구나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단체는 누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비학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식적이거나 뭐 실행력을 많이 연구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진짜 그냥 세상의 지지 단체랑 별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건 오래 가지 못하고 있으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격을 가지고 학생 수련회를 누가 수련회를 옮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배움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아까 연구 결과에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니까 이제 간호누가들이 이제 그 누가하고 참여도 우리 사실은 누가들도 조사했거든요. 누가들도 사실은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거의 그러니까 참여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누가가 이렇게 40명 오는 건 기적이에요. 이게 참여도 상당히 숫자가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조직인데도 온다는 건 하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간호누가들에 보니까 주로 이제 학교 모임으로 가거나 아니면 학생 수련회 가더라고요. 학산대. 그러니까 그냥 뭔가 거기에 가서 자기의 그 어떤 뭐랄까 그리움 그런 걸 좀 이렇게 신앙의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을 좀 의존하고 싶은 그런 어떤 갈망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게 지역 누가회로 오든지 아니면 누가회 수련회 학사 수련회로 뭐 1년 한 번밖에 없는 거지 뭐 그렇게 오는 거가 아니고 학생이 아닌데 학생 수련회 가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그쪽 니드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간호누가의 학사들에 대해서 관리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좀 제공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우리가 누가회가 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나름 학생을 졸업하고 열심히 그 CABF 생활을 계속 그냥 나름은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간호누가가 지역누가에 편입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 졸업 연도가 일단은 그 저희가 의치한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 말고는 실제적으로는 입학과 졸업 동기가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역누가에 들어갔을 때 나 외에
내 동기 간호사 외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그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울산인데 서울에서 이제 울산으로 한 9년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성형누가에 있다가 울산 누가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간호사들의 많은 숫자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출산과 함께 병원을 일단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중단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제가 그 울산 누가에 들어갈 때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 가는 과정에서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누가에는 사랑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그리움을 어디서 찾지? 그게 바로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련회 소망의 방을 가게 되는 간호누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누가에 조금 쉽게 그 발걸음을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이 진짜 분명히 필요하고요. 저는 이게 그 지역 누가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간호누가들이 있다면 그 간호누가들이 뭔가 좀 그 새로 들어오는 간호누가들이 들어오기 쉽게 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역에 있는 간호사 간호누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울산 누가에 지금 간호누가 저 혼자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간호누가들이 한번 계속 저경력이나 지금 새로 들어오는 간호사 말고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지 않은 그 간호누가들도 지금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분명히. 그리고 아까 예비학교 얘기하셨는데 1, 2년차 대상으로 하는 뭐 지금 그 신규 간호사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건 이제 예비학교보다는 서포터 모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다음 정말 학생 대상으로 하는 예비 모임이 분명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진검다리 수련회 그 조철현 선생님이랑 제가 같이 가서 의치 한간 한 명씩 가서 이제 얘기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의료사회 현실을 진짜 조금 알려줄 수 있는데 도움이 나름 되었던 의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누가회 지금 40년 역사에 이제 누가회가 처음에 이제 뭐 80년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인상적인 얘기, 우리 의사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의 방향, 이제 문 커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 신앙적인 내용들로 이게 대부분 많이 전향이 되기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